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는 그 소중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그 순간조차도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무엇이 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래의 내가 돌아보며 가슴 아프게 후회할 일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다가올 수밖에 없는 후회의 순간들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게 되죠.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그런 후회의 순간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0대에 접어든 분들 중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5가지, 이 5가지를 미리 알면 여러분은 좀 더 후회 없는 삶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작은 금액이라도 매일 저축하는 습관입니다.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A씨는 겨우 2년 만에 모든 퇴직금을 다 써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와 자녀 결혼 비용으로 인해서였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국민연금 월 120만 원이 전부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지 않으리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현실입니다. 한국노년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의 76%가 노후 자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 첫 5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로 밝혀졌습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준비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숫자를 주목해 주세요. 60세에 은퇴해서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부부 기준 최소 7억 원의 노후 자금이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한 B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40대 초반부터 월급의 30%를 반드시 저축했습니다. 투자나 재테크보다는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선택했죠. 결과적으로 그는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노후 준비를 위한 첫걸음은 지금 당장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매달 나가는 구독 서비스부터 점검해 보세요. 통신비, 보험료 등 고정 비용을 재검토하고 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야 합니다. 식비를 줄이기 위해 식단을 계획하고 외식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급의 최소 30%를 노후 자금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월급날이 되면 가장 먼저 자동이체로 저축을 시작하세요. 상여금이나 퇴직금 같은 목돈이 생길 때마다 반드시 절반 이상을 노후 자금으로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연금보험과 예금을 적절히 배분하고 은퇴 시점에 맞춰 단계별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받으려고 서두르시는데 이는 큰 손해입니다. 수령 시기를 1년 미룰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64세에서 70세까지 수령 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부의 경우 서로의 연금 수령 시기를 잘 조율하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전까지 주거 비용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큰 부담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은퇴 전에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노후에 살 집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큰 집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한 주택연금 활용 계획도
미리 세워두면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축할 여유가 없어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장의 생활도 빠듯한데 저축은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절약하는 100만 원과 10년 후에 필요한 100만 원. 어느 쪽이 더 여러분을 힘들게 할까요? 은퇴 후에는 수입을 늘릴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답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저축하세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복리 효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와 매일 따뜻한 대화 나누기입니다. 퇴직하고 보니 아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인 줄 몰랐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았죠. 65세 김모 씨의 고백입니다. 그가 아내와 이혼한 지 3년. 지금 그의 하루는 텅 빈 집에서 TV를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황혼 이혼이 10년 전과 비교해 무려 237%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혼한 부부 중 82%가 은퇴 후 3년 안에 이혼을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라고 확신하시나요? 하지만 은퇴 후 부부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태롭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면 서로의 사소한 습관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잘 지내는 부부도 많습니다. 50년째 알콩달콩 살고 있는 박모 씨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여보, 고마워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10분이라도 꼭 산책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할 것은 매일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쑥스럽더라도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배우자에게 인사를 건네보세요. 식사를 준비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도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그날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마음을 나누세요. 식사 시간은 부부가 오롯이 집중해야 할 소중한 시간입니다. TV를 끄고 휴대폰을 멀리 두세요. 최소 20분 이상 서로의 이야기에만 귀 기울여 보세요. 그날 있었던 일들, 즐거웠던 순간들, 내일의 계획까지 차근차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것입니다. 배우자의 취미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배우자가 좋아하는 활동에 동참해 보세요. 둘이 함께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등산, 골프, 요가 등 함께할 수 있는 운동을 시작하거나 주말마다 근교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추천합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도 함께 나누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장보기나 집안일도 둘이 함께하면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의 산책은 하루를 정리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말 아침에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관계의 폭을 넓혀가세요. 우리는 너무 달라요. 성격도 안 맞고 취미도 다르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완벽하게 맞는 부부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 이모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노년의 부부는 서로에게 유일한 동반자입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은 멀어져도 배우자만은 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이라도 서로에게 작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세요. 하지만 부부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함께하는 것이니까요. 젊었을 때는 건강이 곧 자산이라는 말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라는 걸. 72세 정모 씨는 은퇴 후 모은 돈으로 여행을 다니며 즐거운 노후를 보내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6억 원이 넘는 치료비를 쓰고도 일상생활이 불편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충격적인 통계를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가 매년 1조 원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노인 10명 중 9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괜찮아. 나는 건강해라고 생각하시나요? 건강은 서서히 나빠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매, 관절염, 고혈압 같은 노년기 질환은 예방이 핵심입니다. 78세 김모 씨는 30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또래보다 10살은 더 젊어 보이고 병원 한 번 가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신다고 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건강관리의 기본은 매일 꾸준한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의 걷기 운동은 필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15분씩 나누어 걸어도 좋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걸어가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특히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짜게 먹는 습관은 건강의 적입니다. 천천히 식사하면서 포만감을 느끼는 것이 좋고 저녁 늦은 시간의 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 예방의 핵심입니다.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혈압과 당뇨 수치는 3개월마다 체크하고 치과 검진도 6개월에 한 번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검진 결과는 꼼꼼히 기록하고 관리하여 건강 변화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건강한 노후의 필수 조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고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건강도 함께 챙기세요.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그동안 해본 적도 없어서 라고 망설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시작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건강을 관리하는 것과 나중에 병원 신세를 지는 것, 어느 쪽이 더 힘들까요?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건강관리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증상이 없을 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신체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 건강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과의 편안한 관계 유지하기입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는 노년의 행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데요. 아들이 전화도 안 받아요. 일주일이면 한 번이라도 받아주겠죠. 3개월째 연락이 없네요. 68세 이모 씨의 한숨 섞인 고백입니다. 자식 농사는 잘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결혼도 시켰죠. 하지만 정작 은퇴 후에는 마음을 나눌 자녀가 없어 하루하루가 외롭기만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조사 결과 노인 고독사가 5년 새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고독사 노인의 89%가 생존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애들은 달라요. 효도하는 자식들이에요. 라고 자신하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쁩니다. 맞벌이의 육아까지 부모님께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이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점입니다. 71세 박모 씨는 매주 화상통화로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녀들과는 SNS로 일상을 공유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비결이 뭘까요?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마세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SNS로 자녀들과 소통하세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일상을 공유하고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들의 소통 방식에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만남은 부담스럽지 않게 계획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되 자녀들의 스케줄을 배려해야 합니다. 특별한 날이나 기념일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평소에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자녀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육아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부담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손주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식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져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은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과거 우리도 부모님과 똑같은 갈등을 겪지 않았나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닌 쌍방향 소통이 필요합니다. 부모도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년의 친구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즐겁고 활기찬 노후 보내기입니다. 자녀들이 바빠도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외롭지 않을 테니까요. 매일이 똑같아요. TV 보다가 밥 먹고 또 TV 보다가 잠들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까봐 제일 무서워요. 66세 최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30년간 회사에서만 살다시피 했던 그는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무한한 자유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은퇴자의 92%가 여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한 우울증 발병률이 일반인의 3배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되면 알아서 잘 지내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여유 시간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도 없고 취미도 없이 맞이하는 노년기는 우울증과 치매의 지름길이 됩니다. 하지만 눈부신 노년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73세 김모 씨는 퇴직 후 시작한 수채화 그리기가 취미가 되어 지금은 실버 작가로 전시회까지 열고 계십니다. 또한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인생의 새로운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은퇴 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미리부터 취미를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전부터 관심 있는 분야를 탐색하고 한두 가지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서툴더라도 꾸준히 배우고 연습하다 보면 실력이 늘 것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닌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동호회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깊은 우정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취미를 통해 만난 친구들은 노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강좌가 열리고 있어 원하는 분야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악기, 미술, 외국어 등 새로운 도전을 통해 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늘고 즐거움도 커질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취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재능 기부나 봉사활동으로 이어진다면 더욱 보람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뭘 새로 배워? 라고 망설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두렵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을 TV만 보며 보내는 것과 즐거운 취미 생활로 채우는 것, 어느 쪽이 더 의미 있는 삶일까요?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노년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뇌를 자극하고 친구를 만들고 삶의 의미를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79세 박모 씨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는 그 소중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그 순간조차도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배들이 흘린 눈물과 후회로 얻어낸 삶의 지혜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진정한 행복의 비밀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첫째, 작은 금액이라도 매일 저축하는 습관. 둘째, 배우자와 매일 따뜻한 대화 나누기. 셋째,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 지키기. 넷째, 자녀들과 편안한 관계 유지하기. 다섯째, 즐거운 취미 생활로 활기찬 노후 보내기. 괴로움을 겪어봐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더욱 실감이 납니다. 인생은 마치 욕심과 후회 사이를 오가는 진자운동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바로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후회 없는 아름다운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알차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